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 1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나온 민간 분양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청약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번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의정부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되고, 만약 의정부시 해당 지역 미달이 발생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분들에게 남은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 지역이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되시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1주택 이하이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고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겠죠. 지역별 예치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기준이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이 59, 76, 84, 104 타입이 있는데 59나 76이나 84 타입을 넣으실 예정이라면 빨간색 박스친 예치금 표를 살펴봐 주시고요. 104 타입만 이 주황색 박스친 부분에 예치금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청약단지의 재당첨 제한은 7년이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공사 지연으로 보유기간이 3년이 초과할 때에만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청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약이므로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오게 되고요. 주변 시세를 볼 때 84 타입 기준으로 주변 실거래가 올해 5월에 6억 9천만 원에 찍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청약단지가 앞으로는 의정부역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기에 안전마진은 1억 정도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75%, 추첨 25% 비율로 진행을 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가점 30, 추첨 70% 비율로 진행하기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노려볼 만한 청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는 없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청약 플랜을 짜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에서 나온 민간 분양 아파트이며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8개 동 769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4년 10월입니다. 자, 다음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8월 5일 오늘 났고요. 특별 공급은 8월 16일 화요일, 1순위 해당 지역은 8월 17일 수요일, 1순위 기타는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일정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고요. 조합원분들이 76이나 84 타입의 대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물량의 대다수는 59 타입입니다. 그리고 남은 전 면적에 추천 물량이 존재를 하죠. 이에 제가 노란색 박스 친 곳이 각 면적당 추천 물량 수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세대주 분들은 본 물량수를 참고하시어 청약 전략을 짜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타입별 최고가 기준 공급 금액을 보면 59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3천 후반에서 4억 4천 5백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고, 76 타입은 5억 6천 중반에서 5억 7천 초반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6억 2천에서 6억 3천 430만 원까지 분양가가 나왔고, 마지막 104 타입은 7억 3,460만 원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나온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에 개개인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청약 단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층에 따른 자세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코니 확장비를 살펴보면 59 타입 같은 경우는 1,450만원, 76 타입은 1,650만원, 84 타입은 1,750만원, 마지막 104 타입은 1,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계약 시에 10%를 내시고 나머지 잔금 90%는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비 말씀드릴게요. 먼저 59 타입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4억 4,47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1,450만 원이죠. 자, 본 청약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미리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 총 납부액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4억 7,500만 원 정도이고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2억 5,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4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발코니 계약금의 10%, 분양 계약금의 10%, 그리고 중도금 6차의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자, 요 금액 자체가 만약에 없다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3억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 자금에서 여유롭게 8,500만 원 정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4 타입도 유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면 분양가가 9억 미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도금 대출은 50%가 나오고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미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에 총 납부액은 여유롭게 6억 7,6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3억 6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1억 3천 정도는 있으셔야 청약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3억 7천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필요자금에서 여유롭게 1억 7,800만 원 정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전세 돌리고 84 타입도 등기 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에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전세 전환 시 필요 금액은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입지 볼게요. 본 청약단지의 위치를 보면 의정부역에서 나름 핵심권 구역이고요. 의정부역의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역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청약단지 주변에도 신동초, 신곡초, 신곡중 등 도보권의 학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본 청약이 주택 재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단지 옆에 있는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주변 구도심, 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청약단지에서 의정부역까지 거리상으로는 866m 정도로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 시간은 네이버 지도 기준 14분 정도 걸립니다. 추가적으로 청약단지 바로 위에 신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신동초등학교까지는 175m 정도 떨어져 도보로 2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이 키우기에도 괜찮은 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 청약단지가 재개발로 시작된 것처럼 주변 인프라 자체가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청약단지 주변의 장암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 중앙구역도 신축 단지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낙후되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GTX-C 호재가 존재하죠. 자, 본 페이지를 보면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정거장이며 향후 의정부역에서 GTX-C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삼성역은 15분 이내, 양재역 같은 경우는 18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GTX-A 노선보다는 아직 진척 상황이 느린 건 사실이지만 올해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 구간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더욱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청약단지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고요. 84 타입 기준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단지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 단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신축 아파트의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의정부역 좌측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이 2단지의 실거래를 살펴보면 22년 5월에 6억 9천의 실거래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롯데캐슬은 2018년식이기 때문에 본 청약단지가 24년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대조군인 롯데캐슬 골드파크보다는 시세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안전마진은 1억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청약단지 아래쪽에 위치하고 22년 7월, 올해 7월에 입주하는 중앙2 재개발구역에서 나온 물량인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를 살펴보면 84 기준 호가 최저가 8.5억에 잡혀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호가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배치도를 보면 왼쪽이 1단지, 오른쪽이 2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단지의 이 두 곳을 제외하게 되면 모두 남동 남서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꽤 넓어서 단지 내 생활은 쾌적할 것 같고요. 단지의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잔디마당, 어린이 공원, 그림상으로는 석가산으로 보이는데 자, 석가산 등 시공사에서 조경에도 힘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빨간색 화살표로 미리 표기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동과 호에 따른 거실 뷰는 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타입을 살펴볼 건데 본 청약단지의 타입이 많아 각 평형별 대표 AB 타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A는 아쉽게도 4베이 구조는 아니고 3베이로 구조를 뺐고 주방에 따로 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코니실에 문을 열고 거실과의 환기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에 주방에 창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고요. 나머지는 전형적인 3베이 과거 59 타입 구조입니다. 그리고 59B 타입은 4베이 구조로 59A 타입보다는 구조를 좀 더 잘 뺐죠. 하지만 59B 타입도 주방에 창이 없고 옆에 발코니실에 창문을 열어서 거실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 옵션 이용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76A 타입과 76B 타입은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표적으로 76A 타입을 살펴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를 잘 뺐고 주방에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안방에 길게 드레스룸 존재하고 드레스룸에 환기를 위한 작은 창도 있습니다. 또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빼놨습니다. 일단 76A와 76B 같은 경우는 구조를 나름 잘 뺀 것 같네요. 다음 84A 타입을 보면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가로로 길게 주방을 뺀 특징이 있고 주방에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안방 사이즈 괜찮고 드레스룸 길게 빼고 드레스룸의 환기를 위한 창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76 타입에서 봤었던 팬트리 공간도 존재하네요. 자, 다음 84B 타입을 보면 주방 같은 경우는 84A보다는 조금 작죠. 그리고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의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면서 알파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방이 4개인 구조이고요. 아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부분은 84A 타입과 거의 유사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방을 3개 가져가는지 4개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4 타입 볼게요. 자, 104 타입 같은 경우는 한 39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를 나름 잘 뺐고 주방에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방 사이즈들도 넉넉하네요. 안방에 드레스룸 길게 잘 빠져있고 환기를 위한 창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 주방 팬트리를 그리고 현관 팬트리를 짰고 방이 4개인 구조입니다. 구조는 괜찮아 보여요.
자, 이상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청약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지성 투자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